네, 반갑습니다. 임명수 소장입니다. 네. 지금 이 자리만 와도 좀 긴장되죠. 여러분 얼굴 표정에서도 긴장감이 보여서 실제 면접장에 가면 얼마나 긴장될까요? 그죠? 그래서 실은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거는 안 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라든가 여러 경험, 또 연습 이런 것들을 하면 확실히 덜 떨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면접을 내용 플러스 또 실습 플러스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꼭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임명수 소장이에요. 그래서 현재 대학전환진로시험 소장 활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전을 할 것이냐 역전을 다 할 것이냐. 자, 여러분들은 거의 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에 해당되는 면접을 보게 돼 있죠. 그래서 보면 1.5배수다, 2배수다, 3배수다. 그죠? 서류 전형에서 또 1단계, 2단계 이런 전형의 차이는 있으나 면접에서는 뭐죠? 면접을 내가 잘 보면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거고, 그죠? 내가 면접을 못 보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서류의 점수에 비해서. 그쵸? 그래서 가장 해서는 안 될 게 뭘까요? 역전을 당하는 거죠. 면접 때문에.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학생부 활동했고 내신 관리하고 해서 정말 고민해서 원서를 냈는데 이 면접 때문에 뒤집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면접을 대하는 자세가 내가 이 면접을 최종 관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준비를 해주면 좋겠어요. 알겠죠? 어떻게 되겠지는 면접에서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면접장에 가서 걱정하고 두려워서 떨고 나오는 거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준비할 때는 최대한 긴장을 하고 면밀하게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우리 역전할 거죠? 네. 우리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네. 그러면 오늘 과정만 하면 여러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면접의 종류 같은 이야기들은 일반적인 이야기들이라 선생님 오늘 간단히 설명을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우리가 면접은 제시문 면접과 서류 기반 면접이 있는데 많은 경우 여러분들은 제시문 면접보다는 서류 기반 면접인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쵸? 자,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했습니다. 손 들어볼까요? 네, 저는 교과전형입니다. 네, 그래서 종합이나 교과전형 중에 여러분들이 그 특징에 맞춰서 오늘 강의를 좀 선생님 여러분들의 필요에 의한 강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거의 다 서류 기반 면접에 포함이 되고 그걸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서 이제 면접 전형을 치르게 되는데 면접에서 여기서 어떤 면접이냐?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면접이 제출 서류, 즉 생기부와 자소서를 확인하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본인 자소서 가지고 왔어요? 생기부도 가지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생기부와 자소서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요. 내가 쓴 자소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의 모든 내용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어떤 형태의 질문이 들어와도 내가 거기서 그거를 질문하시는 입학사정관님이나 교수님의 의도에 맞게 대답을 해내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준비보다 가장 우선시되어야 될 준비가 뭐죠? 나의 학생부를 읽고 이해하고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걸 강조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안 되고 뭐 면접 스킬이니 뭐 면접의 태도니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나의 자소서와 학생부 내용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질문이 들어와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은 자소서와 생기부를 내가 꼼꼼히 여러 번 읽고 정리해야 돼요. 그 약속은 해줄 수 있죠? 네, 그렇다면 거의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돼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 다음 서류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학생부 내용이나 자소서에 내가 뭔가 적혀 있죠. 근데 이거를 입학사정관이 교수님 여러 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는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든지 제가 그 활동은 대답을 못한다든지 이런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이걸 얘가 진짜 했나? 진위 여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학생부 자소서 내용을 똑바로 꼼꼼하게 다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면접은 주로 10에서 15분 정도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접실에 들어가면 내가 한 10분 정도 체크를 받는다라는 거죠. 길까요? 짧을까요? 맞아요. 생각보다 10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건 면접의 형식에 따라서 다대다다든가 다대일이나 이런 형식의 차이에서 시간의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관이 2분 이상 항상 계십니다. 3분만 계시는 면접은 거의 없고 2명 이상의 면접관이 때로는 3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 다대일이라고 이걸 얘기하죠. 면접관인 2분과 나 혼자 이런 형태를 다대일이라고 하고 다대다는 면접관인 2명에 학생들이 한 3명, 4명, 5명이 함께 들어가는 걸 다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다 어디에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이 지원하는 학교, 입시 요강, 학생 종합 가이드북 같은 내용에 보면 면접의 형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할 때 학생 자소서, 그죠? 그 내용을 꼼꼼히 내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거 플러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죠? 지원하는 대학의 입시 요강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 어떤 형식, 면접의 형식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각 여러분이 지원하는 대학의 면접 형식이나 방법을 여러분이 수집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학생부 종합을 지원하죠. 여러분 거의 다 손을 들었거든요. 이 학생부 종합 면접에서 무엇을 평가하려고 그럴까요? 평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평가 요소라는 게 있죠. 여러분 자소서 다 써봤죠? 자소서 쓸 때 여러분 뭐 학업 역량이니 진로 역량이니 그죠? 전공적 합성이니 인성이니 이런 역량 중심으로 기입을 했을 겁니다. 면접에서도 똑같아요. 면접에서도 이런 역량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자 저기 표에 보면 발전 가능성, 인성, 전공적 합성 선생님이 색깔을 해놨죠. 대학마다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 대학이 면접에서 어떤 역량, 어떤 요소를 평가하는지 체크해야 돼요. 어떤 대학은 전공적 합성이 없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뭐예요? 발전 가능성이 없는 곳도 있고 일반적으로 가장 골고루 다 들어가 있는 건 인성이에요. 모든 대학에서 인성의 요소는 거의 다 평가를 한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요소가 발전 가능성이에요. 즉 뭐냐면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이 학생이 얼마나 학업을 잘 우수하게 해낼지 그런 발전 가능성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본인이 추구하는 진로에 대한 목표성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고 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공적 합성은 다 거의 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요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거를 평가하면서 기타 요소들을 보면 서류 내용 진위 여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진정성 있느냐 이거를 이 학생이 진짜 해내느냐 정말 이 정도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에 맞는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체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 학과 인재상 부합도 즉 내가 만약에 건국대를 지원한다면 우리 건국대학에 맞는 학생이냐 아니면 내가 만약 건축학과를 지원한다면 우리 건축학과에 맞는 인재상이냐 이런 거를 포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우리 대학에 왜 지원했느냐 지원 동기도 평가 요소예요. 그 다음에 뭐죠? 학업 계획 대학에 들어와서 무슨 계획을 갖고 본인의 진로 계획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평가 요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겠지만 다시 강조를 하겠지만 이런 요소에 맞춰서 대학이 요구하는 답변을 해야 되겠죠. 면접관님들이. 자, 여러분 면접에 가면 어떤 마인드가 가장 중요할까요? 저런 것들을 돋보이게 하려면 어떤 마인드가 가장 중요할까요? 저거를 통째로 아우르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게 긍정성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이는 학생은 면접에서 절대 좋은 점수 받을 수 없어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못할 것 같고 그죠? 나는 뭐 이런 능력이 없고 자 그러나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얼굴도 반짝반짝하고 눈빛도 반짝반짝하고 그죠? 말에서도 힘이 느껴지고 긍정성이 느껴지고 그런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큰 테두리 안에서 저런 것들이 평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면접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면접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고 보는데, 자, 면접관님들은 여러분을 떨어뜨리려고 할까요? 합격시키려고 할까요? 합격시키려고.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긍정적으로 대답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면접실에 들어갈 때부터 면접관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분들은 나의 뭔가 단점을 찾아내서 뭔가 나에게 부정적인 마이너스 요소를 주려고 작정한 분들이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떤 생각? 아, 나의 훌륭한 점을 찾아내 주시고 나의 어떤 장점을 발견해 주시고 나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뭐요? 합격시켜주고자 하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갖는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이게 여러분의 표정이나 눈빛을 다르게 할 거예요. 우리가 어느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나를 긍정적으로 봐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할 때랑 아, 저 사람 나한테 뭔가 부정적일 거야 라고 할 때는 우리는 굉장히 위축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면접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한다? 아, 우리 입학사정관님들은 교수님은 나에게서 저런 요소들을 찾아내서 나를 합격시켜줄 수 있는 분들이다 라고 생각하자는 거죠. 제가 이 말을 하기 전과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 눈빛은 또 달라지거든요. 그런 자세를 갖자. 여러분들에게 있는 학업 역량, 여러분 안에 있는 전공 적합성, 여러분 안에 인성, 또 여러분의 발전 가능성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긍정적인 태도와 자세로 보여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학업 역량이란 뭐죠? 예시를 들어볼게요. 학업 역량에 관계되는 질문들은 주로 이런 거죠. 자신이 지원한 학과에서 공부하기 위해 요구되는 학업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해보세요. 자,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던지냐면 저 1번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 한번 해보세요. 학업 역량을 묻고 있는 질문의 예시입니다. 자, 내가 지원학과에 요구되는 학업 역량은 뭘까?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아주 기본적인 준비부터 시작돼야 돼요. 자, 면접은 대학이 요구한 평가 요소가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첫 번째 관문의 학업 역량의 첫 번째 질문을 던졌는데도 여러분은 지금 대답이 안 나오죠. 얼른 빨리 서둘러서 면접을 여러분 빨리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소서와 학생부 내용을 기반으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학업 역량, 내가 지원한 학과에 대한 학업 역량이 무엇인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보고 이런 질문들에 대한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학생부를 다시 읽어낸다면 다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학업 역량이 묻는 게 이런 거라는 거 이제 이해했죠? 자, 그러면 자, 지원한 전공의 가장 필수적인 고등학교 교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학생. 어떤 과목? 영어. 본인이 지원한 학과가 어디예요? 일본어 학과인데 영어라고 대답했잖아요. 왜 영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면접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스스로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 정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이따가 기본 문항 단원 연습할 거예요. 알겠죠?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전공적 합성을 물어봐요. 아까 전공적 합성은 거의 모든 대학 70% 이상에서 물어봤죠. 그럼 전공적 합성을 묻는 질문은 어떤 거냐? 1번 볼게요. 본인의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한 점과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소개해보세요. 전공적 합성은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된 질문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자소서 쓴 친구 손 들어보실까? 자소서 3번이 주로 이 내용이었는데 왜 면접에서 이 대답을 정리가 안 됐다고 느낄까요? 연습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은 전공적 합성은 자소서와 일치하면 거의 다 답이 나옵니다. 그죠? 내가 진로에 맞춰서 자소서를 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데 이게 자소서가 없는 친구는 이 대답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워해요. 정리가 안 돼서. 생각보다 이거 못 따라요. 이따가 연습 시간을 주겠지만 한번 본인이 글로 정리해보라고도 안 나오거든요. 이건 반드시 정리돼야 돼요. 진로 목표는. 아시겠죠? 이런 걸 묻는 게 전공적 합성이다 라고 예시를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인성을 물어보세요. 아까 인성은 거의 모든 대학에서 물어봤죠. 79% 이상 물어보고 있거든요. 인성 같은 예시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친구들과의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해결한 과정이 무엇이었으며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나는 저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조금 어렵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쉬운 대답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 인성에 관한 질문은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 다음이 뭐죠? 발전 가능성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발전 가능성에 관한 질문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리더십을 가장 잘 발휘한 활동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한번 말해보세요. 이런 질문들이 내가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알려줄게요. 자, 입학사정관님들은 여러분들이 면접을 볼 때 평가할 때 점수를 매겨요. 아까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물어봤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답변 태도를 보고 뭐예요?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시예요. 대학별로 입학사정관님들 따라 다른데 저것처럼 이 친구의 지원 동기 대답에서 진로 목표와 준비와 계획 정도가 좋다. 그러면 5점. 아니 답변을 못했다. 1점. 제대로 답을 없다. 이렇게 점수화됩니다. 그리고 음성이나 태도를 봤더니 음성도 보죠. 말이 너무 빠르더라. 내용은 좋았는데 4점 아니면 3점. 내용도 좋고 말의 속도도 너무 좋아서 쏙쏙 잘 들어오더라. 그럼 몇 점? 5점.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님들은 여러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뭐를 매기고 있다? 점수를 매기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매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입학사정관님은 여러분의 답변을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해요. 전공 선택에 열의가 보인다. 열정, 동기, 기초지식 면에서 측정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항을 이해한 거 질문을 했을 때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답변하는 것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 소통 능력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행동기사요, 침착한지, 단정한지 이런 것도 입학사정관님이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여러분이 지원해서 면접에 들어가는 서류 기반 면접의 대부분은 평가 요소가 있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의 영역들을 골고루 평가한다. 그리고 입학사정관님들은 그 대답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점수화해서 최종 여러분을 선발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면접고사 진행 순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면접을 딱 보러 갔을 때 그 순서예요. 첫 번째, 안내문을 받은 친구 학교에서 1차 합격 안내문이 오기도 하고 아니면 합격자 1차 없이 그냥 면접과 함께 치러지는 경우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입시 요강이나 일정을 보고 그 대학을 가야 돼요. 그러면 면접 날짜에 가게 되죠. 근데 생각보다 늦으면 안 돼요. 왜냐면 캠퍼스가 큰 대학도 많아요. 그래서 10시인데 10시 50분까지 가가지고 지하철역에 내려서 내가 그 교실까지 갈 수 있으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이 면접 볼 대학을 미리 방문해서 면접 볼 장소, 건물들이 다 달라요, 대학은.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대학을 미리 방문해보고 어떤 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 관에 가서 장소를 숙지해라. 선생님 권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일찍 가라. 너무 늦지 않게. 시간에 당황이 되면 모든 게 흔들립니다.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가면 진행위원이 여러분을 안내할 거예요. 진행위원의 안내에 따라 면접 대기실로 이동을 하면 거기서 이제 착석을 하고 기다리면 돼요. 거기서 그러면 여러분들 수험 번호 꼭 가져가야겠죠. 신분증 꼭 가져가야겠죠. 확인을 하고 가번호를 줍니다. 왜냐하면 블라인드 면접이라서 여러분의 이름이나 학교들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대기실에서 거쳐요. 그럼 대기실에 지금 전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자료를 봐도 상관없어요. 그럼 면접실에는 못 가져가죠. 자, 그러면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순서대로 안내 학생이 있어요. 안내해 주시는 분이. 그러면 누구누구 몇 번, 자, 면접장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그럼 따라가서 이동을 하면 돼요. 가고 그분이 대부분 면접실에 가면 그 안내하시는 학생분이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문을 열어주면 여러분이 입시를 하면 돼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문을 열어주는 분이 없다. 그럼 여러분이 똑똑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거의 다 문을 열어주는 분이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문을 열어주는데 똑똑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면접관으로 들어가면 아까 말한 대로 2분이나 3분의 면접관이 여러분을 딱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끝나면 어때요? 퇴실하시면 돼요. 안내에 따라서. 때로는 퇴실할 때는 안내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조용히 나와서 이제 귀가를 하면 되죠. 이게 순서예요. 이건 학교에서 많이 해봤죠? 네. 그런데 생각보다 우왕좌왕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꼭 인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기본사항 볼게요. 자, 그럼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 자, 아까도 강조했죠. 지원 대학 전공을 이해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본인의 학생부를 이해하고 자소서를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했죠. 그 다음 중요한 거
지원 대학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즉 여러분이 지원하는 대학에 대한 정보, 지원 학과에 대한 정보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대학 홈페이지나 전공 안내, 그리고 희망하는 전공에 대한 최신 뉴스 같은 거 좀 여러분 알아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서류 기반 면접이라든가 기출문항 이런 거. 자, 이 기본 문항은 여러분이 옆에서 찌르건 뒤에서 찌르건 아래에서 찌르건 콕콕콕 누를 때마다 제대로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원대학에 대한 정보라든가 학과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쓰든 다 쓸 수 있어야 된다. 면접 시작 전까지.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지원대학에 대한 기본 사항을 보면 지원대학 입학처에서 정보를 모으는 방법, 그리고 수만이라든가 수능대학이나 면접 후기 보는 방법, 그리고 EBSI 등에서 면접 특강 활용하는 방법 다 나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여러분이 필요한 영역을 찾아서 공부하라는 거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방법들을 안내해 놨기 때문에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의 기본. 자, 가장 중요한 거 복장부터. 어떤 복장을 해야 되는지 학교에서 설명 들었고 다 알 거예요. 가장 학생다운 게 좋습니다. 여러분 화장 많이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장신구 안 좋아요. 그리고 소리 나는 신발 안 좋습니다. 기본적인 거 다 챙겨서 여러분이 꼭 숙지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옷차림은 학생다우면 됩니다. 네, 교복은 절대 안 되고요. 학교를 표시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고사에서 기본 태도는, 자, 여러분이 문을 들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문을 닫고 나오는 때까지 다 평가받는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문을 열기 전에 아까 안내자가 있으면 똑똑할 필요 없죠. 안내자가 없을 때만 노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기본 태도에서 입학사정관님들은 어떤 학생을 뽑을까요? 예의 바른. 맞습니다. 예의 바른. 꼭 기억하세요. 예의 바른 학생을 뽑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 예의가 뭐예요? 인상. 그런데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입학사정관 교수님은 전에 학생 점수를 정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을 못 보거든요. 여러분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인사하면 소용이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시면 그냥 가볍게 목례를 하고 딱 의자 옆으로 가서 정확하게 인사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아니면 혹은 여러분이 가면 교수님들이나 면접관이 앉으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실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앉으세요 할 때 안녕하십니까? 하고 앉으면 돼요. 반드시 정확하게 뭐한다? 정지 상태에서 입학사정관님들을 보고 정확하게 인사하고 앉는다. 근데 이거 당황하면 그렇게 못하는 경우 있어요. 절대 쭈뼛쭈뼛하면 안 돼요. 그 연습 매우 중요해요. 인사가 최고의 예의이기 때문에. 인사하고 정확하게 의지에 앉는 연습 충분히 많이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손은 어떻게 놓을지 단정하게 놓아야 되겠죠? 무릎 위에 놓는 걸 권해요. 그렇게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리를 꼬면 절대 안 됩니다. 끝났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얘기 듣고 일어나야 돼요. 답이 갑자기 없다 해서 끝난 거야 하고 이렇게 나오면 절대 안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면접 마쳤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허리 숙이고 나가야 돼요. 나올 때는 도와준 분이 없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문을 조용히 닫고 나와요. 생각보다 면접은 예의가 기본입니다. 그것은 틀어지지 않고 해보시고요. 자, 주요사항. 여러분은 거의 다 블라인드 면접이죠. 블라인드 면접 유의할 게 있어요. 블라인드 면접에서 나의 어떤 학교라든가 가족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르고 노출했다. 그러면 인성 점수에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 안내를 받고 있겠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됩니다. 인성 점수에서 마이너스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게요. 습관처럼 무슨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동아리나 활동 이름, 학교 이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랄게요. 가족사항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것들. 자, 답변 방법.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면접관이 물어보는 내용이 뭔지 숙지하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물어보는 요점에 맞게 대답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면접은 말하기보다 듣는 게 중요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경청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류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여러분이 막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답을. 그래서 내가 이거 멋진 답 같은가 머리에 꽂힌 친구들이 있어. 그럼 면접할 때 어떠냐면 교수님들 뭐 물어보잖아?
그 답만 계속 말하는 거야. 그 떨어지는 거지. 면접은 어디까지나 면접자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그 답을 수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정보를 내가 잠깐 고민을 하고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나눠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모르는 답변이나 당황되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질문을 했는데 내가 이해를 잘 못했어. 그럼 뭐라고 할까요? 한번 따라해보죠. 시작.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답변이 생각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대답할까요?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네. 잘못된 답변했어. 나중에 답이 생각났어. 그럼 어떻게 하죠? 혹시나 마지막 발언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아까 답변 중에 이런 오류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게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다시 수정해줘도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황하지 않아야 돼요. 당황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모르는 답이 나왔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진실되게.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추후에 대학에 입학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아예 모른다면. 괜히 이제 꼬리 질문에 말려서 당황하게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솔직하게 임하라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네. 자, 면접고사 비대면 경우가 있어서 혹시 비대면 하는 학생 있나요? 여러분 지원하는? 네. 비대면 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카메라가 내 얼굴을 직접적으로 비추고 있죠. 눈동자 움직임까지 굉장히 면밀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체크가 잘 돼요. 그래서 화면 보는 연습, 눈동자를 중앙에 두고 흔들리지 않게 차근차근 대답하는 연습 매우 중요해요. 화면에 노출되는 나의 얼굴의 비중 이런 것도 잘 보고 준비해야 돼요. 오히려 표정은 되게 민감합니다. 실제 보는 것보다. 그래서 표정 관리라든가 태도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서류 확인 면접 포인트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면접을 잘 봤다. 이건 뭘까요? 학생부의 내용보다 내 대답이 뭔가 더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때 진짜 면접을 잘 본 거고, 면접을 망치지는 않았다. 그러면 학생부 수준의 대답을 내가 잘한 거고, 면접을 망쳤다. 학생부 걸 물어봤는데 학생부 대답도 못했다. 이거예요. 면접은 뭐냐면 생기부에 있는 내용을 읊으라는 게 아니에요. 생기부에서 확인해보고 싶은 걸 여러분이 묻는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기부가 다 말해주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동기라든가 추후의 관심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설명을 드린다면 굉장히 좋은 답변이 될 수 있겠죠.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읊어서 암기하는 건 떨어지는 면접. 최소한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 면접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유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게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이따가 예시를 들어서 볼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면접관님이나 교수님이 질문을 어떤 구조를 하느냐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답변을 하기가 쉬워요. 주로 면접관님들의 질문의 구조는 근거, 학생부 동아리 활동에 이런 활동이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물어요. 그러면 이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라든가,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되어 있는데 입장을 한번 다시 말해주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모든 근거는 자소서나 학생부를 근거로 묻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이라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대답을 하거나 했을 때 못 미치거나 더 궁금한 게 있을 때 추가 질문을 해서 확인하는 게 이제 꼬리 질문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학생부의 내용을 가지고 활동이나 과정을 물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추가 질문이 진행된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동아리 활동. 자, 어떤 대회에 참여한 건가요?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으로 참가했나요? 물어볼 수 있겠죠. 이건 꼬리 질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학교생활 기록부에 동아리 경연대 은상 수상 실적이 있네요. 그럼 처음에 어떻게 물어보세요? 어떤 대회였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겠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대답을 못해. 그럼 뭐야? 사실 확인 여부에 걸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학생부에 있는 내용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활동이. 주로 근데 무슨 수업을 들었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활동한 건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질문하는 형태다. 자, 그러면 우수 질문과 우수 답변과 아쉬운 답변을 볼게요. 자, 미생물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이라는 독서 활동이 있는데 이 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아쉬운 답변한 친구. 여러분들이 주로 대답을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거는 아쉬운 답변이에요. 즉 플러스 역전의 답변은 못 돼요. 그럼 역전의 답변은 뭐냐? 뭔가 이걸 왜 읽었고 그 내용은 뭐였고 거기서 느낀 점이 나와는 대답이 훌륭한 대답이죠. 학생부 내용을 뛰어넘는 대답이다. 역전의 대답이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답을 준비할 때 이렇게 준비하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학생부의 질문을 뽑고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해요. 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예시는 열어놓을게요. 자, 답변 사례예요. 이 답변 사례는 뭐예요? 아쉬운 답변. 답변 2가 우수 답변이에요. 지원 동기부터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도 면접관이라면 이쪽을 뽑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활동지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